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이 예상되는데요. 주말에는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갑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 17도, 포항도 20도로 평년보다 높게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안동 28도, 포항은 27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오늘도 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낮더위와 함께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전부터 밤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곳에 따라 내리는 비의 양과 시간이 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수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화요일부터 낮 기온이 다시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영일만 밤하늘을 화려한 불꽃으로 수놓을 2024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 영일대 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전통 불꽃쇼와 더불어 드론 1000대를 활용한 불빛 드론쇼가 등장해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불빛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바지선을 떠난 불꽃들이 영일만 밤하늘에 총천연색 그림을 그립니다. 바다 위에서 터지는 불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첫날인 5월 31일에는 오후 9시 40분부터 20분간 미니 불꽃쇼와 드론 1000대가 군무를 펼치는 불빛 드론쇼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제가 불꽃 드론이라는 공동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론 라이트 쇼보다 조도가 밝고 화려한 불꽃 드론 쇼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1일 토요일에는 오후 9시부터 메인 행사인 국제 불꽃 경연 대회가 열리는데 영국, 중국, 호주 팀이 참가해 각각 15분씩 불꽃 튀는 경연을 펼치고 3개국 경연이 끝나면 스마트폰을 통해 베스트 불꽃 팀을 뽑는 투표가 진행됩니다. 국제 불꽃 경연 축제는 관람객이 직접 우승팀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박진감이 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하나팀의 화려하고 웅장한 불꽃이 메인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드론 1000대가 선보이는 불꽃 드론 군집쇼 공연이 함께 펼쳐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일 일요일에는 오후 9시 40분부터 20분간 미니 불꽃쇼와 멀티미디어 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 퍼레이드, 미해병 군악대 공연, 불빛 낭만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사흘 내내 펼쳐집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퍼레이드를 마련을 했거든요. 거기에 한 600명 이상의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포항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행사보다 임시 화장실 숫자를 3배 이상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사흘 동안 약 30만 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앞 해안도로는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밤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포항 죽도 농산물시장과 큰동해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죽도 농산물시장은 올해 배송 인프라 구축, 온라인 쇼핑몰 입점, 전국 택배 서비스 사업 등을 진행하고 큰동해시장은 자체 배송 앱인 달려라 큰동해를 활용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년간 최대 4억 원을 지원받아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한우 농가를 위해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이른바 한우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도축 출하장려금과 경영개선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인데요. 한우 농가들은 한우 산업에 존폐가 걸린 민생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대정부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우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같아선 더 이상 한우를 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료값 인상과 주기적인 속가 폭락으로 마리당 200~30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2026년 철폐되고 호주와 캐나다산도 줄줄이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는 더 걱정입니다. 아마 연말이 되면 저 한우 자금이라든지 사료 자금이라든지 정책 자금이 다 돌아오면 그걸 상환할 능력이 안 돼요, 농가들이. 그래서 농가들은 한우법 제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한우법은 정부의 한우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과 경영 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산업 지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축 종류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난 농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우가 가정을 파탄하고 농장을 다 집어삼키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우 산업이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을 정부와 여당이 이제와 거부하는 건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며 한우 반납 등 대정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여야에서 왜 농해수에서 이거를 같이 공동으로 발의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다 당론으로 이게 되니 안 되니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어불상설이 아니냐. 국민을 가지고 조롱하는 것 아니냐.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경상북도의 국회의원은 13명. 저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하지만 한우법에 찬성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내년 공공비축 및 수매 품종으로 기존 품종인 삼광벼에 친들벼를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또 원활한 종자 보급을 위해 외동읍과 평동에 채종단지를 조성하고 다음 달부터 삼광벼와 친들벼 비교 전시포를 운영합니다. 친들벼는 국립식량과학원이 육성한 품종으로 벼멸구 등 병해충에 강하고 쌀 외관이나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100일을 넘긴 의정 갈등, 좀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어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했다며 대구 등 6곳에서 전국 동시다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와 휴학기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사망! 개원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하얀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의학 서적도 내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했다며 애도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의사회가 주최한 촛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명이 넘는 의료인들이 모여 정부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정은 근거가 되는 연구서를 작성한 저자들조차 의구심을 품는 2,000명 정원은 단지 급격히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 만회를 위한 정치적 이봉책이었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어제 의대 정원을 약 1,500명 늘린 2025학년도 대입 전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되돌리기 힘든 단계까지 온 가운데 전공의들은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정책의 부당성과 열악한 의료 현실을 토로하며 사직서 수리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파장을 감당할 여력이 준비되었다면 그만 전공의들을 놓아주십시오. 그간에 착취되는 구조를 견뎌온 그리고 견디고 지나간 수많은 젊은 의사들의 피땀 위에 무엇을 더 쌓고자 정책에 절망한 젊은이들이 떠나지도 못하게 묶어두십니까? 의료계 집단행동에 시민들은 격려하기도 하고 집단 이기주의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며 상급 종합병원 가동률은 이전에 30~4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필수 의료 위주로 버티고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내년에는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새로운 전문의 배출이 거의 없는 데다 대학은 시설, 교수진 등 교육 여건 미비로 정상적인 교육도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필수 의료 공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 의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의정 갈등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경북의 인구가 30년 후에는 217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의 총인구는 지난 2022년 263만 명에서 30년 후인 2052년에는 217만 명으로 17.4% 줄고 유소년 인구와 학령 인구는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9.4%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1.71%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 경북이 해마다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성평등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가사 분담 비율인데요. 최근 통계에서도 대구와 경북 지역의 부부가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1, 2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부엌을 울립니다. 능숙한 솜씨로 저녁 식탁을 차리는 건 두 아이 아빠 김효재 씨입니다. 김 씨는 올 초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식사 준비와 청소, 빨래, 아이들 케어까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막내 나이 만 8살 직전에 육아휴직 막차를 타고 전업주부를 자처한 건 그간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컸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집에 애들을 같이 놀아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고 교류가 좀 적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제 아빠도 좋다고 하는 입장이고 아빠가 더 좋다. 요리도 아빠가 더 잘한다. 밥도 더 맛있다 이렇게 하는. 수개월의 주부 생활로 인해 알게 된 건 그림자 같은 가사노동의 고단함입니다. 자연스레 아내를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와이프에 대한 입장을 많이 알게 됐어요. 해도 티가 안 난다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집안일을 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거는 혼자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같이 공동으로 같이 서로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집안일에 적극적인 남편은 경북에선 여전히 드뭅니다. 10가정 가운데 한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경북 지역 부부 중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하는 가정은 80.8%, 공평하게 하고 있다는 응답은 15.3%, 10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북은 17개의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로부터 전승돼 온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사회 문화적 요인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여성 스스로가 일하는 여성조차도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잠재적 의식이 뿌리 깊다는 겁니다. 23년도 일가 가정생활 우선도 조사를 보면 일을 우선시한다라는 비율은 남성은 전국보다 높고 여성은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마라는 역할과 아내라는 역할이 고정관념 속에서 집에 가서 더욱더 열심히 또 해야 된다라는 게. 경북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정규직 비율이 낮은 점도 눈에 띕니다. 여성을 위한 양적, 질적 일자리 수가 적어 비자발적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되고 이로 인해 가사 분담의 무게가 아내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공고히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고용 안정성을 나타내는 상용직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편이고 또 경북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1.7% 수준으로 전국보다 3.5%나 낮아서 성별 임금 격차 또한 높다. 가사 활동을 남성보다 여성이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만년 하위권에 머무는 경북의 성평등 지수의 요인 분석에 대한 보다 다각도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신규 교육공무직원 279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직종별로는 조리원 243명, 특수교육실무사 36명으로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조리원 직종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와 전자우편으로 1차 필기시험을 치르는 특수교육 실무사 직종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오는 6월 23일까지 북구청 5층에 있는 문화예술 팩토리 입주 기업을 모집합니다. 기업 성장 가능성과 사업 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주 기업을 선정하고 선발된 기업에는 보증금 및 관리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관련 기업을 우선 선발하고 입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이커머스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참여 대상은 지난해보다 10곳이 많은 30곳으로 확대했고 다음 달 21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합니다. 경주시는 참여 업체에 대해 성동시장 내 오픈 스튜디오를 활용해 온라인 방송 제작과 주요 쇼핑몰 방송 송출, 배송비 지원과 제품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갑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0도, 안동 17도, 포항도 20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8도, 포항 27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낮더위와 함께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의 첫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곳에 따라 내리는 비의 양과 시간이 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김천도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9도, 김천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7도, 영양은 15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안동과 영양 모두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 예상되고요. 오늘과 내일 동해 남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수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화요일부터 낮 기온이 차차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